하얀 손수건을 쓰신 이전란 작가님이십니다. 이 하얀 손수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할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키우기 힘들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의 두면을 그 양자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왜 이런 글쓰기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전쟁 때부터 이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해 왔었고, 아,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마을 역사동화 작가 모임에서 한국전쟁에 관련된 그다음에 파주와 연천,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다가 여기 파주에 장곡 삼리 조리, 그 당시엔 조리면이었거든요. 파주군 조리면 장곡 삼리에 피난민 운막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한 140여 채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개성시, 그다음에 장단군, 그다음에 파주 여기 북내면 쪽에 DMZ 근처에 있는 그쪽 피난민들이 600명 정도가 장곡 삼리에 거처를 이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시기에 그 운막촌에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다음에 더구나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 실제로 이런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좀 알려야겠다. 파주가 지금은 전쟁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곳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9살, 7살인데 전쟁을 얘기할 때 딱히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철조망이 있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장곡 삼리에 가면 운막촌이 아직 몇 군데가 남긴 했어요. 140여 채 중에서 6채는 아직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보존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좀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소재를 잡았고, 그 다음에 해외 입양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해외 입양에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 때문에 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외 그 당시 입양 간 부모들 이제 그 세대들이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서 부모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해외 입양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옛날부터 약간 배운 그런 기회가 있었고 뭐 그걸 주제로 뭔가 자연스럽게 잡게 되셨던 거네요. 저도 이걸 통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얀 손수건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시 돌아와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데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그 할머니가 그 바느질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은 뭔가 그런 걸 모르고 조금 여기서 그 양자로 간 언니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 동화를 통해서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만 아니고 감정으로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쓰면서 사실 아이를 두명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걸 쓰셨나요?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좀 시간도 걸리고. 네.
제가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지는 않고요. 하루 24시간을 모두 아이들한테 쏟아붓진 않아요. 학교도 가고 있고 유치원도 가고 있고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대신에 저희가 동화는 그냥 동화라면 술술 쓸 것 같은데 이게 역사 동화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증이 좀 돼야 되니까 이런 자료 조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를 않았으니까 한국에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또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주로 글은 밤에 쓰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 내가 적합하게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쓰는 건 뭐 금방.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뭔가 도움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족들의 도움은 태어나서 저 혼자 꿋꿋하게 차라리 바람이 저를 키웠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은 이제 그만 써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살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꼭 뭔가 정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신 거네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지만 이런 기회가 딱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글은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미안한 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인데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 동화책을 2권씩이나 내게 됐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글을 제가 쓴다는 거가 좀 송구할 때가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부터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하얀 손수건이 도대체 한국 전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끝까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그림은 누가 그리셨나요? 이 마을에 작년에 제가 첫 번째 동화집을 냈을 때도 그려준 친구가 똑같이 그려줬어요. 이번에도 아인이라는 학생이에요. 6학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생. 그런데 그림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저는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어요. 아인이가 그려준 거고 요 앞에 있는 그 표지 들고 있는 몇 쪽이죠? 여기가 여기 42쪽에 요 그림. 이 그림이 저는 딱 이거를 원했었는데 이 그림을 너무 똑같이 제 의도하고 너무 똑같이 그려준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이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제 의도를 너무 뭐 훑고 지나간 것처럼 너무 똑같이 그려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그림을 진짜 이렇게 잘 그리는구나 초등학생이. 그 당시 할아버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그 맨 뒤에 손수건을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 하얀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학교를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옛날에도 저희 학교 때 이런 하얀 손수건을 항상 가방에 넣어서 갔어요. 콧물 닦으라고. 그리고 할머니들도 그 저희 시골에 저희 친할머니가 항상 이 하얀 손수건에다가 그 바다 코코넛이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 과자를 항상 이 하얀색 이 손수건에 돌돌 말아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무슨 모임이 있거나 경로 잔치가 있으면 꼭 이 손수건에다가 과자 같은 걸 말아서 저를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먹기가 싫었어요. 이미 너무 눅눅해져가지고 먹기가 싫었지만 그분은 또 굉장히 소중한 거를 싸우시는 것처럼 저한테 꼭 먹으라고 입에 들어갈 때까지 봅니다. 안 먹을까 봐요. 네. 저희 한국에서는 이 하얀 손수건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손수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놓는 거는 이 할머니가 극 중에 설정된 할머니가 바느질로 먹고 사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입양 아이들은 10살 아이로 설정을 했거든요. 쌍둥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10살 아이로 주인공을 내세웠냐면 이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누구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전쟁을 겪다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미국으로 입양을 간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저는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태어난 지 6개월 그 젖병을 물고 가는 입양 아들도 되게 많았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니까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전쟁 때문에 왔다라는 거를 알고 가는 입양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살짜리 남자아이, 여자아이, 쌍둥이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이 하얀 손수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얀 손수건, 하얀 이 색깔 자체도 의미가 물들이지 않는 그 하얀 손수건. 그다음 그 항상 헤어지고 할 때 이렇게 눈물 닦잖아요. 저희 옛날 한국 영화에 보면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다 이 흰색 손수건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 깊은 의미가 이렇게 담긴 그런 동화였던 거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저도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